제가 일하는 박물관에서는 주말이면 도자기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초벌구이된 도자기에 그림이나 글씨를 쓰면 저희가 구워서 집으로 택배로 보내드리는 그딴 방식이죠. 그저 주말엔 한 아주머니께서 아들 2명을 데리고 오셨어요.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들에게 설명했죠. 여기 초벌구이된 접시에다가 좋아하는 글귀나 그림을 그려놓으면 돼요. 열심히 해보세요. 보통 그 또래 아이들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나 장난감 그림을 많이 그리죠. 그런데 잠시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접시에 뭘 그렸나 봤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인 작은 아이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포기하면 편하다. 아이 엄마는 아이들에게 소리쳤어요. 어머나, 얘가 또 이러고 있네. 너 어릴 때부터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보아하니 그 아이의 좌우명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4학년이라고 한 큰 아들이 접시에 써놓은 글귀를 본 저는 뒤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접시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로또 외엔 답이 없다. 몇 학년이요? 4학년이요.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포기하면 편하다. 4학년은 로또 외엔 답이 없다. 우와. 올여름에 졸업하고 취업 전쟁 중인 23살 여자입니다. 참고로 6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더니 가끔 한국말이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믿져야 본전이다를 앞뒤 바꿔서 본져야 믿전이다 라고 말해놓고 모를 때도 있고요. 아무튼 뭐 단어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몇 주 전에 모 회사의 서류 전형에 붙어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총 6명의 여자 지원자들이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공통 질문 중에 본인이 다른 지원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라는 게 있었어요. 제 반대쪽부터 쭉 대답을 하면서 오는데 제 차례가 다가왔고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하다가 평소 지는 것을 절대 못 참는 저의 강한 승부욕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승부욕이 강하다고 하면 뭔가 임팩트가 약할 것 같아서 한 번 물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거머리에 비유해서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제 승부욕을 어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당당하게 면접관님들께 이렇게 말했어요. 전 머저리 같은 여자예요. 면접관한테. 저 머저리 같은 여자예요. 친구들이 머저리란 별명을 지어줬어요. 전 머저리입니다. 면접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면접관들이 황당했을까요? 어느 날 회식 후 집에 가는데 택시 안에서 급신호가 왔어요. 안간 힘을 다해 참으려고 했지만 이건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얼른 택시에서 내렸고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조금 더 참으면 옷에 급동을 배출할 것 같아 온 수풀 뒤에 털을 잡았어요. 급동을 배출하고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갈 무렵 갑자기 저 멀리서 커다란 골든 리트리버가 해맑게 달려오는 걸 봤어요. 안돼! 오지마! 이렇게 아무리 작게 소리쳐도 골든 리트리버는 해맑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리트리버의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급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전 급히 치마를 올렸고 머리로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정말 죄송하다고. 원래 이런 사람 아니라고. 진짜 어떡하지? 몇 초가 몇 시간 같았고 심장 박동수가 무진장 높아지던 중 드디어 그 남자분이 제 바로 앞까지 오셨고 리트리버는 해맑게 제 주위를 흥흥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남자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개가 대변을 봤네요. 개똥으로 오해한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개가 대변을 봤네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그분은 신속하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깨끗이 처리해 가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개가 대변을 봤네요. 남의 똥을 가져갔어. 그때
그땐 차마 말씀 못 드렸지만 정말 죄송해요. 공원 관련된 모든 분들 그리고 수풀에게도 미안해요. 그리고 의도치 않게 누명을 쓴 리트리버야 고마워. 같은 아파트 이웃인 40대 언니의 얘기예요. 언니는 다음날이 남편 생일이라 동네 빵집에 갔대요. 그 빵집은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매일 빵을 직접 구워서 장인의 정신으로 파시는데 언니가 남편 생일이라며 케이크를 주문하자 케이크 위에 글씨는 뭐라고 적어드릴까요? 물으시더래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더 적어줄 내용은 없습니까? 언니는 고민하다 그럼 아래에는 항상 건강하길 바래요 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주문하고 다음날 케이크를 찾아 집으로 왔어요. 가족과 손님이 모두 모이고 생일상을 차려 케이크를 꺼냈죠. 케이크는 이렇게 써 있었대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래는 항상 건강하길 바래요. 제가 일주일에 3번 동네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공 무술도장이에요. 고등학교 때 잠깐 다녔던 것이 생각이 나서 좀 다녀볼까 하는 마음에 가입을 했습니다. 다니면서 괜히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도장의 양쪽 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대련을 하는 순서가 있는데 보통 맞은편의 사람은 살짝 피하면서 막는 신용만 하거든요. 관장님은 실감나게 맞기도 하라고 하지만 그러다가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전 뒷걸음질을 하면서 막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장님이 그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는다면서 제 상대방 보고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저보고 상욱씨 선을 원을 그리면서 돌려 막으란 말입니다. 예,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해요 하시면서 옆에서 지켜보더군요. 그때부터 상대편 청년 너무 실감나게 하는 겁니다. 한 대도 안 맞으려고 열심히 막았습니다. 그래도 몇 대 맞기도 했습니다. 제가 공격할 때는 그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막는지 공격한 제 손 발이 아픕니다. 그렇게 운동을 끝내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보자마자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돌려막기 힘드시죠? 쉽게 돌려막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1%의 저렴한 이자로 24개월 불알상환이에요. 나 내일 그만둘까? 어떡하지? 막기 너무 힘든데. 띵동 돌려막기 힘드시죠? 쉽게 돌려막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많은 강남거리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학원 수업이 늦어서였죠. 정말 한숨도 안 쉬고 막 뛰고 있었는데 순간 제 발로 무언가를 뻥 찼습니다. 그건 바로 노숙자 아저씨의 동전바구니였습니다. 노숙자 아저씨 옆에는 어린 꼬마 아이도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안에 들어있던 동전들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너무 세게 차서 어디 여기저기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창피해서 막 주우려고 했습니다. 막 주우려고 했어요. 근데 아저씨께서 이 아줌마가 내 돈 어떡할 거야? 당신이 돈 가지고 갈지 모르니까 동전은 내가 줄 테니까 아줌마는 얘 좀 보고 있어 하더니 동전을 막 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가 멀뚱히 저를 쳐다보길래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근데 저쪽으로 동전 주우러 간다는 아저씨가 오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그날따라 강남거리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했습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인 제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 앞에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마구 났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동전을 던져주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어떤 남자분이 제 손에 5,000원짜리를 쥐어주시더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울어버렸습니다. 그 아저씨는 제 사정도 모른 채 앞으로 잘 될 거라며 진심으로 달래줬습니다.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저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5,000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지나서야 노숙자 아저씨가 술에 취한 채 돌아와서 저는 화가 너무 많이 났지만 술 취한 아저씨라 너무 무서워서 가려고 할 때 2시간 앉았었어? 가려고 하는데 아빠 저 아줌마 5,000원 가져갔어 이러는 거였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5,000원을 내놓으라고 막 5,000원 내놔! 5,000원 내놔! 저는 5,000원을 집어던지고 울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야, 정말 거지 같은 하루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연상연하의 커플입니다. 겨우 1살 차이지만 우리 어머니는 나 연계랑 살아 라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십니다. 근데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께 누나라고 부르는 건 태어나서 절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누나 대접해주는 것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하긴 뭐 연상연하 커플들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전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에이, 빨래는 했어? 네, 그럼요. 에이, 이거 갖고 왔어? 어머나, 깜빡했네. 어쩌죠?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는데 저는 옆에서 과일을 깎으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한 살 많은데 존댓말을 해? 그러자 어머니 하시는 말씀. 안 그럼 제 삐죠. 한 20년 전쯤 사건이에요. 당시 남포동 지하철역 화장실에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노숙인 아저씨 한 분이 화장실 안에 모든 휴지를 다 빼돌려놨다가 누군가 큰일을 보러 들어가면 저기 선생님 휴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1,000원만 주십시오. 하면서 빅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은 저희 아버지가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급한 일로 남포동역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선생님 휴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보니 진짜 빼돌렸는지 휴지가 없더래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절대 불의에 타협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타협해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버지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휴지도 없이 거짓말하는 건지 어떻게 믿습니까? 일단 휴지를 먼저 보여주십시오. 확인되면 1,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휴지만 받고 돈을 안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만만치 않았어요. 또다시 잠깐의 침묵 후 아래 손이 들어왔는데 아저씨와 샘플입니다. 그리고 화장지를 딱 한 칸만 주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절대 불의에 타협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정을 받고 그걸로 해결을 봤어요. 잠시 후 아버지가 물레 쫙 소리를 들리자 당황한 아저씨는 그리고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오자 더욱 당황하면서 야 설마 진짜 진짜 설마 어떻게 간장으로 그걸 했습니까? 몰라서 묻자 남자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코피가 났을 때 어떡합니까? 그 휴지를 돌돌 말아서 콧구멍을 막죠. 바로 그겁니다. 할 말을 잃은 아저씨를 뒤로하고 아버지는 화장실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윈! 재밌네요. 진포 명품